안녕하세요, 대발의 부동산 TV입니다. 오늘 살펴볼 소식, 대구 경북 대통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대구 경북이 통합하여 500만의 대구 직할시가 되면 대구는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됩니다라고 며칠 전에 홍준표 시장님이 이제 페이스북에 밝혔던 내용입니다. 도를 없애고 광역시와 국가가 바로 연결되는 2단계 행정체계가 되면 중복 기능의 기관들도 통폐합되고 복잡한 행정체계도 단순화되어 행정의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우리 옛날에는 교통과 통신이 상당히 불편했죠. 이때는 이제 도 단위가 필요했죠. 왜냐하면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중앙정책을 시도지사 협의회 등을 통해 전파를 하게 되면 참석자가 이제 그 내용을 듣고 다시 시군 관계자를 소집한 후에 전파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중앙 정부의 정책들이 전파가 됐는데 요즘에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시대가 됐죠. 그러다 보니 이제 도가 갖고 있는 기능이 좀 약화된 시점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계신 것들이 이제 복잡한 행정체계도 단순화하여 행정 효율성이 극대화됩니다. 시대의 흐름이 바뀐 거죠. 옛날에 복잡하게 돼야지 일체가 됐는데 지금은 일원화 단순화가 충분히 가능한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죠. 통합이 성사되면 2년 후 지방선거에서는 통합된 대구 직할시장 1명만 선출하게 됩니다. 시장 도지사가 있는데 줄여서 1명만 뽑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3단계 행정체계 중에서는 도는 이제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죠.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들이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경기도 이야기도 하고, 경기도도 이제 분도를 해서 나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1995년도, 지금 약 30년 전에 이제 이 직할시 체제에서, 직할시는 말 그대로 이제 대구 직할시도 있었고, 옛날에 대전 직할시, 이렇게 직할시, 옛날에 시장을 우리가 직접 선거하지 않았죠. 중앙정부에서 임명한 시장이 그 시를 관할을 하게 되고, 그런 의해서 이제 지방자치제로 바뀌면서 광역시 체계가 된 겁니다. 그게 이제 30년이 지났다 보니 너무 오래돼서 정부에서도 꼭 이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좀 바꿔야겠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자, 여기를 이렇게 화두를 던지니 이철우 도지사님도 대구 경북 통합 완전한 자치정부 모델을 지향한다라고 또 받아주셨어요. 자, 경상북도는 이날 도지사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이 설명한 대구 경북 행정통합부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도지사는 대구와 경북 통합은 단순한 행정통합을 넘어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이양받아 운영하는 완전한 자치정부가 돼야 하고, 그래야만 지방 소멸과 저출생 문제 등 국가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연방제 같은 말씀이시죠. 나중에 나오지만 정부에서 이제 외교라든지 국방 이런 부분들은 정부하고 같이 협의를 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자치권을 통으로 달라,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철우 도지사님의 이런 내용은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죠. 지난 전임 시장 권영진 시장님이 선거하실 때도, 그때도 이슈가 됐던 게 대구 경북 한나라처럼, 이번 대구 경북 한나라처럼이라는 글을 남기면서 그때도 선거에서 하면서 대구 경북 통합이라는 카드를 꺼냈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했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좀 백지화가 됐던 내용인데 탄력을 받아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요즘이죠. 자, 이후에 한 번 더 홍준표 시장님이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입장 발표를 합니다. 지난번 대구 경북 통합 추진은 양적 통합에 불과했고 이번에 시도하는 대구 통합은 질적 통합이다. 기존에 한번 자처됐던 내용과는 좀 다르다. 3단계 행정체계를 100년 만에 2단계 행정체계로 만드는 첫 시도입니다. 도를 없애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2단계 행정체제로 바뀌면 급증한 행정수요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가 있고, 중복하는 기관도 통폐합하게 되어 예산 절감은 물론 행정서비스의 질도 향상된다. 지금은 보고체계가 많다 이거죠. 많으니까 잘라내고 대구와 경북이 통합한 다음에 중앙정부, 그중에서 대통령, 총리와 직접 조율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께서 행안부장에 특별 지도했습니다. 소속이 통합 완료하도록 중앙정부 지원하고, 통합되고 직할시가 되면 영방정부에 준하는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냥 지역만 뭉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좀 특별하게 자기 자치를 할 수 있게끔 격상시켜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곧 행안부 장관, 지방시대 위원장, 경북지사와 사자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대구 굴기에 출발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사도 났죠. 이제 행안부에서 이제 대구 경북 통합 논의를 위한 사자회동 조율 중이라고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챙겨보라 지시해서 내주 개최 전망 속 안건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만나서 실제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런 구상들이 현실화가 좀 됐어. 왜냐하면 이게 대구에서만 지금 딱 나온 얘기가 아니고
뭐 경기도도 분도 또는 이제 김포 같은 경우에는 서울 편입, 뭐 메가 서울, 뭐 이런 여러 가지 안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중에서는 그래도 현실성이 좀 높은 부분이지 않나. 또 대구는 군위 같은 경우에도 편입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 지역이 넓어지고 또 편입을 하면서 어떻게 행정 절차라든지 이렇게 해왔던 경험들이 있죠. 물론 군위보다 경북 대구를 특강 흡수해서 이제 대구가 주체적으로 한다는 건 좀 범위가 더 넓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어쩔 수 없이 지방이 소멸하는 시대에서는 이렇게 통합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흐름과 숙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KBS 뉴스 이제 다시 불붙는 대구 행정 통합 500만 대구 직할시 만들자라고 해서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 대구 경북이 통합해 500만 명의 대구 직할시가 되면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된다는 겁니다. 뭐 도시로는 그렇죠. 뭐 경기도가 물론 지금 현재 제2입니다. 제1이죠. 경기도 인구수는 제1이고 그 다음 2가 서울. 뭐 도시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서울 다음에는 대구 직할시가 된다면 대구 직할시가 도시로서는 서울에 이어 2위. 이를 위해 기존의 도를 없애고 정부 직할시 2단계 행정체제를 만들어 대구 직할시는 서울과 같이 총리 직속으로 격상시키고 대구의 본청, 안동의 북부청사, 포항의 남부청사를 두자는 겁니다. 뭐 어느 정도 좀 구체적인 내용이죠. 뭐 대구의 본청, 안동의 북부청사, 안동에 지금 도청이 있잖아요. 도청 멋있게 지어놨죠. 거기는 북부청사, 또 포항에는 남부청사. 그래서 세 개의 권역별로 나눠서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 뭐 아무래도 예산 절감, 행정 신속성, 효율성, 복지 서비스 강화. 뭐 그런 측면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군위 같은 경우에도 원래 군에서만 갖고 있는 예산으로 수돗물 공급할 때는 뭐 수돗물 복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하기가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는데 대구하고 통합되면서 이제 대구에서 이제 더 넓은 권역의 그 수돗물을 공급하고 했던 그런 시스템도 통합이 되고 또 대구에서 갖고 있던 수돗물에 대한 복지 시스템도 이제 군에도 적용이 됐기 때문에 뭐 이런 면에서는 일반 타당한 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부처가 통합되고 나면 뭐 모르겠으나 인력 조정이라는 게 있으면은 또 음지에 그러니까 좀 어두운 면에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발생은 할 거예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장점들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도 좀 큰 편이네요. 자, 이게 이제 지금은 이렇게 화두가 됐고 진행이 되는 이제 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실무적으로 또 다른 여러 가지 안건 이해관계들이 복잡하겠지만 일단 지금 이 출발 단계에서 저는 이게 제일 떠올랐어요. 대구 2030 도시계획이 좀 떠올랐습니다. 도시계획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때는 경북이 통합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세웠겠죠. 네, 대구와 경북의 유기적인 관계까지 생각했지만 통합되면 조금 판이 바뀌지 않을까. 지금 현재 이제 보면 뭐 칠곡, 대구 동대구 안심 불로검단 수성 뭐 각각의 도심과 부도심의 역할들이 있고 어떤 권역을 커버하고 경북의 어떤 지역들과 또 유기적으로 교통이라든지 물류, 그 다음에 행정, 문화 이런 것들이 좀 연계되게 만든다라는 요 계획들이 있었어요. 요 계획은 뭐 지금 현재에서는 대구라는 광역시와 경북이 따로 있을 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 좀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는 뭐 물론 큰 틀은 바뀌겠냐마는 근데 그것도 알 수 없다는 생각 좀 드는 게 물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알 수 없다는 생각 드는 게 이제는 이 대구의 이해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대구가 경북 전체의 이해관계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좀 이 셈법이 복잡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대구의 중심 체계를 보면 이제 서대구, 그 다음에 도심, 그 다음 동대구 이렇게 철도권과 교통망을 대구 광역철도라든지 이제 동대구 뭐 서대구라든지 달빛철도 뭐 요런 철도 위주로 우리의 이제 교통편이 좀 개편이 되고 있죠. 이제 도로로 수송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도로가 아닌 철도로 수송도 지금 조금 많이 뭐 GTX 사업부터 해가지고 뭐 전국적으로 철도 수송 사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대구도 예외가 아닌데요. 대구도 철도 중심으로 개발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도시계획이 있었고 그 도시계획에 따라서 뭐 지금 보시는 동대구역 같은 경우에도 많이 발전이 되고 지금과 예전에 동대구역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죠. 그 다음에 이 주변에 이제 아파트들도 보시면 뭐 동대구역에 신세계 백화점 되고 물론 입지도 더 격상이 되고 좋아지지만 뭐 교통에 편리하면서 이미 그 가격으로 또 많이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대구권 광역철도도 지금 노선이 뭐 이렇게 확정돼가지고 100% 된 건 아니지만 뭐 원대역 같은 추진이 되고 있고 뭐 아마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이 광역철도도 앞으로 더 넓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보다 더 아마 확대 개편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구의 살림살이뿐만 아니라 경북까지 본다면 이 부분도 분명히 변경의 여지가 많겠죠. 앞으로도 확장될 여지가 크다. 그렇게 된다면 대구 도심지로 좀 사람들이
또 몰리고 또 소비랑 문화 이런 것들도 대구와 경북에 어느 정도 밸런스 맞추려면 결국에는 제일 중심인 대구가 센터가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제 대구역 권역도 지금 보면 대구역하고 원대역이 이쪽쯤에 생긴다고 지금 뭐 예상을 하고 있죠. 이쪽에 하고 있는데 이쪽에 원대역이 계획대로 건립이 되면은 태평로 라인도 지금처럼 이제 주상복합, 신축 아파트 많이 들어서는데 이쪽에도 상당히 좀 더 좋은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광역철도가 아마 더 좋아지게 되면 좀 더 이 역세권 라인에는 좀 더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서대구역 역세권 타업도 상당히 좀 탄력을 받게 되겠죠. 통합신공항, 대구산업선 국가산단역, 그 다음에 달빛 내륙철도, 그 다음에 광역철도, 경부고속철도 이 모두가 연결된 어떻게 보면 좀 동대구역만큼 중요한 역세권으로의 변모가 예상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은 조금은 뭐 사업 자체가 이제 진행은 되고 있지만 뭐 사람들의 그렇게 성에 안 차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아직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뭐 저런 계획들은 단기간에 뭐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세월을 두고 변화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변화가 좀 기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서로의 살림을 사는 경북과 대구의 서로 이해관계가 맞는 부분도 있지만 서로 달라지는 부분도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대구가 조금 상해 컨트롤 타워에서 경북을 흡수하면서 이제는 하나의 이해관계로 다 이제 대구 직할 시민이 되는 거죠. 뭐 어떻게 부를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구 직할시 뭐 포항군 네, 포항 뭐죠? 네. 여튼 뭐 그렇게 다 바뀔 건데 행정 명칭 통합되겠죠. 다 변경이 되겠 건데 이제 한 살림을 했을 때 같은 시의 시민으로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집단이 됐을 때 정책은 또다시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뭐 그런 부분들도 이런 관점에서 한번 또 고민해보고 또 상상해보는 것도 상당히 앞으로의 뭐 변화를 미리 예측하는 또 재미가 있을 듯 합니다. 뭐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토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대발이 부동산 TV였습니다.